11시 김광일쇼 오늘의 톱뉴스 같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코너 몰린 이재명 하다하다 불륜 이제 아이까지 토리 엄마 영부인 기준이 출산이냐 애만이 낳아야만 청와대 안주인 될 수 있다는 말이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뭐 그런 뜻일 텐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일대 그 경기도 비서실에 근무했던 김현지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신문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서 이미 아실 분들은 다 아시는 뭐 여러 가지 구설에 오르고 본인이 또 화가 나가지고 뭐 고발도 하고 앞으로 이제 송사 재판이 이루어질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아주 화제가 되고 시끌시끌한 그런 화제의 한 복판에 있는 인물이 김현지라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후보와의 불륜설 뭐 이것이 이제 일부 돌아다니다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러면서 네티즌을 40명이나 고발했습니다. 상당히 대규모 고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제 이에 앞서서 어떤 네티즌이 이런 채팅방에 글을 올렸어요. 이재명 부인이 부부싸움 뒤 안화골절, 얼굴 속에 있는 뼈가 부러졌다 이런 뜻입니다. 안화골절을 당해서 성형외과에서 봉합했다고 전해진다. 원인은 여 비서관인 또 다른 김 씨와의 관계가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바로 김현지 씨를 말하는 겁니다. 김현지 씨 관계 김혜경에게 들통남 뭐 이런 글을 올렸다고 그래요. 이제 이런 비슷한 글들을 퍼나르거나 올린 사람들을 40명을 이제 김현지 씨가 고발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김현지 씨는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재명 후보와 불륜 관계를 통한 혼외자가 있고 이 관계의 노출로 부부싸움 중 이재명 후보자가 배우자를 폭행했다고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사회적 가치 내진 평가를 침해하는 것이다.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 가족을 구성해서 아이를 키우는 보통의 엄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김현지 씨는 이제 저것 말고도 백현동 옹벽 아파트에 등장한 이재명 측근 김현지라는 뉴스로 더 크게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이 김현지 씨가 백현동에 원래 한국식품연구원 그 부지가 있었는데 이제 이 부지를 개발하면서 빚어진 것이 옹벽 아파트 논란인데 그때 환경영향평가 이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이든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하려고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하는데 김현지 씨가 시민단체 성남의 제21이라는 곳에서 이 의견 공문을 냈었다. 아파트를 짓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죠. 이제 그걸 계기로 그렇다면은 김현지, 이재명 두 사람은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당선이 됐을 때 시장직 인수위원회 간사를 맡았고 그다음에 성남의 제21이라는 이 시민단체는 말이 시민단체지 절반 이상이 이제 민관협력 뭐 이런 성격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김현지 씨는 성남시에서 다들 말하기를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 핵심 실세다. 이제 그랬던 사람입니다. 성남의 제21이라는 시민단체가
이재명 성남시장 바로 옆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답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라면 원래 시민단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조직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거버먼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거버먼트로부터 로컬이든 아무튼 뭐 중앙이든 그 거버먼트로부터 되도록이면 지원을 받지 않아서 비판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시민단체입니다. 그런데 성남시장 바로 옆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고 각종 지원을 받았던 재정 지원을 받았던 게 성남 제21이라는 시민단체인데 옹벽 아파트 여기 대해서 그 의견을 냈던 그 시민단체 그 사람이 김현지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원회 간사도 했고 또 경기도 비서관실에도 있었고 또 그 옹벽 아파트 지을 때 의견 공문도 내고 이러니까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아다닌 것이지요. 오늘 아주 중요한 뉴스 저희 썸네일 제목으로도 달았습니다만 민주당이 자중질환의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조금도 과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자중질환의 징후가 나타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고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중질환이라는 말을 저희가 썼는데 오늘 아침에 몇몇 신문에서 자중질환 이 말을 미리 쓰고 있더군요. 저희는 유튜브 제목 낚시 제목 달지 않습니다. 양정철 다들 아시죠? 민주연구원장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지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복심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양정철 전 연구원장 양정철 씨가 뒤에 직함 너무 기니까 그냥 C자 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양정철 씨가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영입인재 비례대표 의원 모임 그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아주 작심한 듯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몇 군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이 169명 전원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대선 캠프에 몸담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의 한가한 술자리도 많고 누구는 외국에 나갈 생각만 하고 아직도 지역을 죽기 살기로 뛰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선거 캠프에 이름만 걸어놓고 외국으로 놀러 나가고 저녁 때는 끼리끼리 모여서 술이나 먹고 지역에서 죽기 살기로 뛰고 있다는 말은 들리지 않고 그러는 겁니다. 양정철 씨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선이 넉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유유자적 여유 있는 분위기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했던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했던 2007년 그때 보고 처음 보는 일이다. 저쪽 국민의힘과는 너무 대비가 됩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위기감이나 절박함이나 절실함이 전혀 안 느껴집니다. 후보만 죽어라 뛰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를 맡은 분들이 벌써 마음속으로는 다음 대선, 다음 대표, 다음 원내대표, 광역단체장 자리를 계산해 두고 있습니다. 탄식이 나옵니다. 양정철 씨가 탄식을 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야당도 일부 그런 기미가 없다 말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요. 국회의원들이 어디다가 자기 이름 걸 때는 공천권 이게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음 대통령에 내가 출마할 수 있을까의 가능성 그 다음에 내년 6월 달에 치러지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내가 출마할 수 있을까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전당대회가 열리면은 당대표
뭐 원내대표, 뭐 최고위원, 그 지도부에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을까 이 여부. 이제 그런 감투 쓰기만 관심이 있을 뿐 다들 저녁에 끼리끼리 모여서 권커니 자커니 이거 하고 있고 가족들하고 해외에 나가서 놀러 갈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양정철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한한 구조다. 처음 보는 체계다. 매우 우려스럽다.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고난과 책임이 다 모호하다. 명확한 의사결정 구조를 못 갖춘 비효율적 체계다. 이거는 이러한 얘기는 국민의힘도 사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기 좋은 말로 수평적 구조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공동선대위원장이 수십 명 되는 그런 선거대책위원회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2명인가 그렇습니다. 다 수평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 안 하죠. 공동선대위원장이 12명이라는 것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있죠. 나중에 논공 행상할 자리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찾아가지고 숟가락 얹을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름 걸어놓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여당 쪽 보십시오. 선거 유세 트럭에 누가 올라타는지, 선거 유세 연단에 누가 올라서서 목줄에 이 푸른 정맥이 보이도록 이 피 쏟아가면서 연설을 하는지. 주특기와 전문성 중심의 전진 배치가 아니라 철저한 선수 중심의 캠프 안배 끼워 맞추기다. 3선 의원은 여기쯤, 4선 의원은 그 위에, 5선 그 위에, 6선 위에부터는 이제 원로 상황님들 앉는 곳 6선 이상, 5선은 이제 공동선대위원장. 이분들은 항상 회식 자리에 오면은 정중앙에 앉는 분들이지만은 하는 일은 별로 없는 분들. 그 밑에 4선, 3선, 2선. 이러니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겠느냐. 이제 양정철 씨가 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나라당이 천막 당사를 하던 마음으로 후보가 당내 비상사태라도 선포해야 할 상황이다. 다 쓰러져가는 보수 야당을 일으켜 세운 것이 박근혜 대표의 천막 당사였었지요. 양정철 씨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라당이 천막 당사를 했던 그 마음으로 비상사태라도 선포해야 된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번에 종로에 출마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 임종석 전 실장도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의리를 지켜라.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등을 돌렸다.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문재인 정부 까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 뭐 청년들에게 죄송하다. 문재인 정부 실패에 대해서 내가 사과드린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임종석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권 교체도 정권 재창출도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는 부당하고 불편하다. 이것을 이재명 씨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자중질환의 한 가닥입니다. 최병천 그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입니다.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강점은 살리지 못하고 약점은 극대화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재명 씨 후보 시켜주니까 사람이 변했네. 아니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약점은 이만큼 불리고 강점은 이렇게 만들고. 최병천 씨가 한 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한 측근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감투를 썼으면 현장으로 내려가서 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데 여의도에서 친목회를 하고 있다. 12명 공동선대위원장 여의도에 앉아서 친목회나 하고 있지 자기 지역구로 내려가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재명 캠프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를 산무 캠프다,
세 가지가 안 보인다. 산무 캠프, 이재명 후보 캠프, 산무 캠프. 첫 번째, 효율성이 없다. 수평적 구조라는 것이요, 평등과 민주적인 정신을 어느 정도 드러낼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효율성은 제로일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신속하지 않다. 무슨 얘기를 하면, 후보가 얘기하면 공동선대위원장들이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 나한테 들어가는 세력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신속하지 않다, 효율성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장감이 없다. 효율, 신속, 현장, 이 세 가지가 없는 민주당 캠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판사 출신의 이탄희 의원도 선거대책위원회 직책을 반납한다. 당 쇄신 이 속도로는 안 된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민주당 자중질환, 양정철 씨 이렇게 얘기했죠. 임종석 민주당 캠프, 이재명 캠프, 최병천 이재명 캠프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탄희 의원도 떠나겠다 했죠. 반대로 지금 윤석열 후보에서는 민주당 쪽 사람들을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북 남원 지구당 가지고 있는 이용호 전 민주당 의원, 지금은 무소속입니다. 이용호 의원 영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요. 그다음에 주용승 전 국회 부의장 했더니, 그다음에 조배숙 전 의원, 잠깐만요, 제가 그거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방금 말씀드렸던 이용호 전북 남원, 주승용 국회 부의장 지냈는데 전남 고흥, 그다음에 조배숙 전북 익산, 그다음에 박주선 전 부의장 지냈던 분이죠, 전남 포성. 중진급들. 네,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영입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자중질환, 이런 말을 아침에 신문들이 쓰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인 한준호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아이 엄마인 김혜경,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죠. 토리 엄마인 김건희,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죠. 토리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김혜경 이 부부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아이가 없고 애완견 4마리, 애완묘 3마리 키우고 있다. 이것을 마치 출산 유무를 가지고 청와대 안주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올려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영부인도 국적을 대변한다, 뭐 그런 말을 썼고요. 한준호 의원이 범죄 혐의 가족을 청와대 안주인으로 모셔야 하겠나, 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한준호 씨,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합시다. 뭐라고요? 범죄 혐의 가족? 좋습니다. 당신네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래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지금 3가지 혐의가 있지요. 뭐 도이치방크 주가 조작 뭐 그 의혹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바나 콘텐츠 불법 협찬, 그다음에 뭐 대학교 강사 갈 때 이력서를 냈는데 부분적으로 좀 틀려 있다면서요. 이 3가지 꼽고 있는데, 자, 한준호 씨 얘기가 나왔으니 망정이지, 김혜경 씨는 뭐 떳떳한 줄 아십니까? 라고 네티즌들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김혜경 씨, 해경군 김 씨, 불과 몇 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전해철 의원 이 3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 사자 명예훼손 및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 기억 안 나세요? 그 논란의 그 장본인이었던 김혜경 씨, 그거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한준호 의원은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부인들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안 나오게 묻어둬야 될 입장인 사람이 오히려 이걸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래, 김건희 씨 도이치방크 주가 조작 지금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는 김혜경 씨는 당시에 증거가 다 있었던 겁니다. 해경군 김 씨라는 이름으로 댓글을 썼던 그 내용들이 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것도 처음에 감추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수사를 해보니까 그 뭡니까? 이 댓글을 올리는 주소지가 해경군 김 씨 집으로 딱 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스모킹 건이 나와가지고 그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거 다시 수사할까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는 도이치방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 씨의 주가, 김건희 씨를 말합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가담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야당 대선 후보의 부인이 선량한 개미들을 잡아먹는 악랄한 개미 할기였다는 게 드러날 것이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악랄한 개미 할기라고 했네요. 윤호중 원내대표도 제가 봤을 때는 정무 감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이왕 망한 거 끝까지 망해보자 뭐 그런 심사로 내뱉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상대편을 공격할 때는 상대편 진영에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말을 꺼낼 때 효과가 큰 겁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는커녕 거의 인격 살인에 가까운 악랄한 개미 할기 이런 말을 쓰면은 자기네 진영의 극히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는지 몰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겁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의 수준이 이 정도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도 만드는데 글쎄요. 윤호중 원내대표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던 정치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상대편 대통령 후보의 부인에게 악랄한 개미핥기 나중에 후회될 바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대통령 후보들의 부인이 어떻게 앞으로 하게 될 것인지 이제 이 얘기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숙 여사에 대한 얘기가 또 많이 나오더군요. 왜냐하면 이제 김정숙 여사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했었거든요. 경인선 가자 뭐 이런 것도 했었고 책도 냈었습니다. 2012년에 정숙 씨 세상과 바람나다. 정숙 씨 세상과 바람나다. 어쩌면 퍼스트 레이디 그런 부제가 붙은 책이었었죠. 이제 김정숙 여사는 그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남편의 뒤에서 꽃만 들고 서 있고 싶지는 않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남편을 도울 생각이다. 이제 그런 말을 했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언론에 노출된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부인이 된 다음에는 해외 순방 중에 이제 동선을 제대로 남편의 동선과 맞추지 않아서 대통령인 남편을 오히려 기다리게 한다든지 또는 레드카펫을 걸어갈 때 대통령보다 앞서 걸어갔은 뭐 그런 사진들이 또 공개가 돼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신문들이 바라본 그 양강구도의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부인들은 지금 시기에는 이제 그분들을 드러내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히 일부 의견이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있을 유세 현장에서 유력 후보의 배우자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